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오후 2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된 듯 합니다. 왜 된 듯 하느냐고 말씀드린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아직 공식으로 반격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 전선에서 동부, 남부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군의 공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은 이미 공세가 시작되어서 자신들이 반격을 해가지고 무찌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반격작전이란 말은 하지 않으면서 여러 군데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언젠가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건, 아니 이 세계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대공세 반격작전이 금년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충격적인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드니에프르 강이라고 하고 요사이는 드니프로 강이라고 합니다. 아주 큰 강입니다. 이 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지고 흑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흑해로 들어가기 전에 헤르손이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주변에 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구를 막은 댐이 있습니다. 이 댐의 명칭이 노바카오바카 댐입니다. 노바카오바카 댐인데, 이 댐은 1956년에 완공이 되었고 아주 큰 댐입니다. 높이가 30m하고 길이가 3273m입니다. 3273m면은 우리 한강에 걸려 있는 다리의 3배라는 거죠. 그리고 담수량이 182억 톤이라고 그럽니다. 182억 톤의 담수량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담수량이 가장 큰 댐이 있습니다. 소양강 댐입니다. 이게 담수량이 29억 톤입니다. 그러니까 소양강 댐보다도 한 6배나 큰 어마어마한 댐인데, 이 댐에 지금 구멍이 나서 물이 콸콸콸 지금 쏟아지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위성 사진으로, 드론 사진으로 SNS에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붕괴되었다는 첫 보도는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러시아가 댐을 폭파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도시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군의 행정 조직이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지역 시장이 나와가지고 거짓말이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몇 시간 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이제는 지금 댐이 물이 지금 콸콸 흘러가고 있다. 댐이 그 일부가 붕괴되었다. 요거는 우크라이나 군이 테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군이 폭파시켰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테러를 했다. 상반된 주장이지만은 결국 이 댐이 붕괴된 게 아닙니다. 댐이 왕창 무너진 게 아니고 댐의 일부가 터져가지고 물이 지금 콸콸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전투와 어떻게 연결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대규모 댐이 전쟁 중에 붕괴된 예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 댐은 또 수력 발전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소양강 댐의 6배 규모를 가진 큰 댐, 드니프로 강의 하구를 막고 있던
댐이 지금 그 일부가 파괴되어 가지고 폭파되어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하류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숨을 죽이면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작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군이 동부에 있는 바흐무트라는 작은 도시, 8만 명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별로 전략적 가치가 없는데 러시아 군이 대공세를 집중시키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결사항전으로 그 도시를 사수하는데 한 8개월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군의 전사자는 한 2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많이 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3, 4만 명이 그 작은 도시를 지키고 빼앗고 하는 전투, 스탈린그라드식의 시가전보다 더 축소된 한 건물을 탈취하기 위한 치열한 근접전을 펼쳐가지고 상방이 한 3, 4만 명이 죽는 사이에 그 시간을 번 우크라이나는 그동안에 착실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반격작전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 기간에 유럽의 여러 나라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탱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F-16도 보내기로 했는데 이건 아직 전투에 투입되기 전입니다. 그리고 신형 대포 등을 보내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한 바탕에서 이제 반격작전이 시작될 텐데 이 반격작전이 어느 정도 먹히느냐. 목표는 아마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건데 그 러시아군의 병력이 한 30만 명입니다. 밀어붙여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손을 들 수는 없겠지만은 휴전 협상을 하자고 나올 때까지 밀어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동안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때 명분이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러시아군이 쳐들어가면은 젤렌스키는 도망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할 것으로 봤는데 완전히 이게 거꾸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도 내가 왜 여기서 싸우면서 죽어야 하느냐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격작전으로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가 반격작전을 하면은 러시아는 분은 지키는 입장이 되고 지킬 때는 러시아 사람들 특유의 애국심, 조국을 위해서 지킨다는 이런 또 애국심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그 상황이 급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원래 러시아 군대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격에는 좀 무능하고 지키는 전쟁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1812년 나폴레옹의 60만 나폴레옹 군대의 공격을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막아냈고 1941년 히틀러 나치 독일군의 진격을 역시 막아낸 게 이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공격작전을 하면은 근데 핀란드와 전쟁해가지고 겨우 이기는 등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도 아주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공세를 편다. 러시아는 다시 수비전으로 간다 하면 또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렇게 큰 댐, 길이가 3273m, 높이가 30m, 저수량이 181억 톤이나 되는 노바 카오바카 댐의 폭파, 물이 지금 콸콸 흘러내리고 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남의 전쟁이 아닙니다.
1950년 대한민국이 남침 당했을 때 우리가 유엔의 미군의 도움으로 살아났던 그 시절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민간인들은 일치단결해 가지고 1950년의 한국인들처럼 싸우고 있습니다. 성원을 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도 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